안녕하십니까. 한글 문장의 이해 및 한국어 대화의 이해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글 문해력 프로그램 한자 공부의 왕도 1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배워볼 한자는 난자입니다. 어렵다 라는 의미입니다. 옆으로 긋고 밑으로 두 개를 긋고 요거를 마감하듯이 조그맣게 하나를 이렇게 긋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를 긋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두 개를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쭉 내려가서 옆으로 살짝 비춰주고, 점 찍듯이 하나를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와서 옆으로 살짝 그어주고, 밑으로, 이게 사람 인자라고 그랬죠. 이렇게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점을 찍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내려긋습니다. 수직으로 내려긋고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려울 난자가 됩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연히 요 위에 글씨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고 네모를 그려주고 하나 둘,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서 옆으로 살짝 비껴주고 점을 찍듯이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살짝 비껴서 그리고 수직으로 내려긋고 점을 찍고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수직으로 내려긋고 마무리 하면 어렵다는 뜻의 난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라는 뜻의 난이 되겠습니다. 곤란, 입장이 참 애매모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해주기도 참 어렵고 그렇다고 안 해주기도, 부탁을 안 들어주기도 어렵고, 그런 것이 이제 곤란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환난. 이거는 자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읽을 때 여기를 난으로 읽지 않고 란으로 읽죠. 해서 곤란 이렇게 읽습니다. 곤란 이렇게 읽는데 얘는 환란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 환난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환란이 아니고 환난. 얘만 그래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글자만 난으로 읽습니다. 란으로 안 읽고 환란 이렇게 안 읽고 환난 이렇게 읽는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난자가 이런 난자도 있지만 어지러울 난자라는 게 또 있어요. 어지러울 난자라는 거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요 끄트머리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그 어지러울 난자가 있기 때문에 요건 환란이 아니고 환난으로 읽는다. 요거는 어려운 일이 당한 것을 환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제는 풀기가 어려운 문제. 이 풀기가 어렵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그런 측면의 곤란한 문제일 수 있고, 하나는 나한테는 내 수준에는 너무 높은 문제라서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일 수 있죠. 다사다난은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뜻인데
이 event for라고 영어로는 이제 번역을 하죠. 근데 다사다난의 의미는 event for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사에 해당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이 일이 많은 중에서도 어려운 일이 많았다가 다난이에요. 군난은 어려움에서 구조를 당하는 건데, 어떤 재난이 당했을 때, 재난을 당했을 때 그 구함을 받는 것을 군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난은 특히 어디에서 구함을 받느냐면 바다 또는 강 이런 데서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경우를 우리가 통상군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러라는 재난에서 구하면 다 군난은 맞긴 맞는데, 특히 물에 빠졌을 때를 군난이라고 한다. 조난은 어떤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난 사고는 통상 조난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요. 당연히 배를 타고 바깥으로 나간 것은 이제 조난에 해당되지만, 뭐 등산을 하다가 그 문제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조난에 들어간다. 해난은 특히 바다에서 물에 빠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OS는 조난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난은 큰 재앙에 가까운 어떤 어려움이 닥친 것을 재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난이라고 하면 자연재해의 그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자연재해만 재난이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자연재해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피난은 환난을 피하는 것을 피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란을 피하는 것을 피난이라고 얘기를 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난은 반드시 전쟁을 피하는 것만 피난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로 우리가 쓸 때 전쟁을 피하는 것을 피난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한자는 달자입니다. 도달하다, 도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옆으로 긋고 내려 긋고, 그 다음에 좀 길게 내려 긋고, 그 다음에 점을 두 개를 찍고, 하나, 둘, 셋, 세 개를 옆으로 긋고 쭉 내려 긋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달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인쇄할 때 이렇게 쓰고, 손으로 쓸 때는 이 부분을 붙입니다. 이 부분을 붙여서 어떻게 쓰냐면, 이게 사자거든요. 사자를 쓰고, 하나, 둘, 셋, 이건 양자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양자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여기다 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같은 거다. 그러나 손으로 쓸 땐 주로 이렇게 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세 개 내려 긋고, 그 다음에 점 찍고, 이렇게 하면 달자가 된다. 도착하다, 도달하다, 그럴 때 달자가 되겠습니다. 도달하다, 어디에 가다, 목적지에
완전히 같다라는 걸 도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통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아주 능숙하다. 그런데 능숙한 것이 단지 그냥 기계적으로만 능숙한 게 아니고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에 아주 다양한 케이스에 능숙하다. 이걸 통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배달은 원하는 장소까지 물건을 갖다 주는 걸 배달이라고 합니다. 이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을 배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달 중에서 특히 포스트 업무, 우편 업무를 하는 배달원을 배달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편 중에서 빠른 시간, 오늘 붙였는데 오늘 들어가거나, 이건 당일 속달이죠. 그리고 내일까지는 늦어도 가는 거를 우리가 속달 우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자, 여기서 물자라고 하는 것은 물건뿐만이 아니고 뭐 자금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이것을 끌어오는 것을 조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달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부하 직원한테 또는 부하에 해당하는 기관, 하급기관이죠. 하급기관한테 명령하다. 시달하다는 하달하다와 같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상달하다고 하는 것은 레포트하는 거, 보고하는 거죠. 상달하다는. 하달이나 시달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에 비해서 상달은 보고하는 거네. 위로 보고하는 것을 상달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한자는 만자를 보겠습니다. 만자는 10,000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1만이란 뜻이에요. 1만, 10,000에 해당되는 거다. 역시 이걸 초두밋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초두밋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네모에서 가운데가 하나 더 그어지면 왈자라고 그랬죠. 왈자를 그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먼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여기서부터 쭉 내려 긋고 위로 올려 긋고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1만이라는 뜻, 10,000라는 뜻의 만자가 된다. 당연히 이 초두밋은 이거 지금 세희익인데 내희익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렇게 내희익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자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만자를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10,000, 1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요 끄트머리가 이렇게 삐침으로 올라가요. 여기가 삐침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려 긋고 올려 긋고 점을 찍는 이런 만자는 우리가 이렇게 약자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자를 쓸 수 있습니다. 만원권 하면 만원짜리 지폐라는 뜻입니다. 만원짜리 지폐, 10,000 원 노트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고액권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 만원권이 있고 하나는 5만원권이 이렇게 고액권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 250여 국가가 있죠. 그런 모든 나라의 국기, 깃발을 얘기하는 거죠. 만세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의 구호입니다. 근데 요
요 만세는 황제의 나라에서 쓰는 말이에요. 왕의 나라에서는 만세가 아니고 천세, 이게 만이 아니라 다우선드를 뜻하는, 요건 만은 10,000죠. 요 세가 year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세 하면은 10,000 years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년을 사십시오라는 의미니까 일이 길이길이 잘 되게 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왕의 나라에서는 천세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독립 만세할 때 그 만세를 부르는 이유는 대한제국에서 조선을 마무리하고 황제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만세라는 말을 쓰는 거죠. 만민은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만이라는 것이 1만이라는 것이 꼭 10,000라는 의미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일은 이 세상 모든 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정말로 기대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를 만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 박사는 별별 걸 다 아는 사람을 만물 박사라고 합니다. 별 희한한 일까지 다 아는 사람. 천지만물은 우주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만보기라고 하는 것은 만보를 기록하는 기계를 뜻합니다. 왜 하필이면 만보냐? 그거는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만보를 걸으라는 슬로건이 있어서 그 슬로건에 맞춰서 만들어진 기계예요. 만조백관은 모든 공무원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특히 시비어와 밀리터리가 혼합된 거다. 만조백관은 문관, 시비어는 우리가 문관을 얘기하는 거고 밀리터리는 우리가 무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무 관이 모두 모인 것을 우리가 만조백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세 개의 한자와 그 각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실용 코리안 월드 코리안 버케바러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문해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